요즘 TV 소리를 자꾸 높이게 되시나요? 가족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뭐라고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귀가 나빠져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게 당뇨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니, 당뇨가 귀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백 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당뇨 진단을 받기 3년에서 5년 전부터 이미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청력 저하, 잇몸 출혈, 발 저림, 이런 것들이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건강검진에서 혈당 정상이라고 나온 분들도 이런 신호가 나타났어요. 검사 수치는 괜찮은데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한 분은 6개월 전 검진에서 혈당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발에 상처가 생겨서 낫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당뇨 증상들, 목마름이나 잦은 소변,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은 사실 이미 늦은 단계에서 나타나는 신호예요. 혈당이 200 이상으로 올라가야 비로소 목이 마르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미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한 상태예요. 그럼 우리 몸은 그 전에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의외의 신호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거든요. 특히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게 당뇨와 관련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100명 중에 5명도 안 돼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신호가 당뇨 진단보다 평균 5년이나 먼저 나타난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신호를 알아차리면 당뇨를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30년 동안 당뇨 전 단계와 합병증 초기 신호를 연구해온 박사 박시온입니다. 그동안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작은 신호 하나를 놓쳐서 몇 년 후에는 실명하거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분들을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신호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한테 해당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혈당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검진에서 정상이 나왔어도요. 왜냐하면 검사 수치보다 몸의 신호가 더 정확할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이 내용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까지 보셔야 가장 중요한 신호를 아실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청력 저하가 본인한테 해당되시나요? 아니면 주변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에 67세 박영숙 님이 제게 찾아오셨어요. 발이 너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발바닥 상처가 3주나 됐는데 아물지 않은 거예요. 검사 결과 혈당이 280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숙 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뇨 증상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라고요. 목도 안 마르고 소변도 평소와 똑같았대요.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 6개월 동안 시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가렵고 밤에 자주 깨셨대요. 안경을 2번이나 바꾸셨고 피부과 연고도 여러 개 받아 쓰셨다고 해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게 이미 몸이 보내던 신호였던 겁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죠. 당뇨는 증상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로 미리 감지해야 한다고요. 박영숙님처럼 전형적인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몸속에서는 이미 혈관이 망가지고 신경이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당뇨 악화를 알려주는 7가지 의외의 신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뇨 악화를 알리는 몸의 7가지 신호. 목 뒤나 겨드랑이 피부가 거칠고 검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단순히 때가 탄 게 아니에요.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피부 세포가 과도하게 증식하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흑색극 세포증이라고 하는데 당뇨 전 단계의 가장 대표적인 피부 증상 중 하나예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색소 침착은 당뇨 전 단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의 40% 정도가 이런 피부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목 뒤쪽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처럼 피부가 접히는 부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제가 만난 65세 김은자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목 뒤가 검게 변했는데 그냥 때로만 생각하셨대요. 목욕탕 가서 이태리 타올로 열심히 밀고 미백 크림도 발라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른 이유로 검진을 받으셨는데 혈당 수치가 115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 정상은 100 미만이니까 당뇨 전 단계로 확인된 거죠. 만약 피부색 변화가 보이신다면 미루지 말고 혈당 수치를 점검해 보세요. 때를 밀거나 연고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근본 원인을 놓치는 거거든요. 피부과에서 아무리 치료해도 혈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해요. 반대로 혈당을 잘 관리하시면 이런 색소 침착도 서서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거울 볼 때 목 뒤 색이 달라진 느낌 있으신가요? 사타구니나 겨드랑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부위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입안에서도 중요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나거나 잇몸이 붓는다면 이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이게 단순한 잇몸 문제가 아니라 혈당 조절 이상일 수 있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침속당 농도도 올라가요. 그러면 입안에 세균이 더 잘 번식하게 되고 잇몸 염증이 생기는 거죠. 또 높은 혈당은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서 감염에 더 취약하게 만들어요. 대한당뇨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잇몸 질환이 3배 이상 많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잇몸 치료를 받으면 혈당이 0.4%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양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당뇨가 잇몸을 나쁘게 하고 나쁜 잇몸이 또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69세 이순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까? 이분은 잇몸 치료만 제대로 받으셨는데 당화혈색소가 7.8에서 7.2로 개선됐어요. 스케일링하고 잇몸 염증 치료하고 올바른 양치법을 배워서 실천하신 게 전부였어요. 약도 바꾸지 않았고 식사나 운동도 그대로였는데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잇몸 건강이 전체 혈당 관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부드러운 칫솔로 하루 3번 3분씩 양치하시고 3개월마다 잇몸 검진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칫솔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시고요. 양치할 때는 잇몸과 이빨 경계 부분을 45도 각도로 닦으시는 게 중요해요.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이 사이도 깨끗하게 관리하시고요. 잇몸 염증은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는데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당뇨의 신호는 입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귀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TV 소리를 자꾸 높이게 되거나 대화가 잘 안 들린다면 이것도 당뇨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당뇨성 혈관 손상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귀 안쪽에는 달팽이관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지나가요. 이 혈관들이 혈당 때문에 손상되면 청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청신경 자체도 당뇨 때문에 손상될 수 있어요. 국제의학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청력 손실 위험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나 높았대요. 특히 고음역대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성이나 아이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새소리나 벨소리 같은 게 잘 안 들리면 의심해 봐야 해요. 70세 최정우님은 TV 볼륨을 계속 높이다가 검진해서 당뇨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셨어요. 가족들이 소리가 너무 크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본인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니 고주파 영역에서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혈당도 높게 나왔던 거예요. 청력 손실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청력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도 함께 저하될 수 있거든요.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소리를 잘 못 듣게 되면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 활동도 위축되죠. 그러면 뇌 자극이 줄어들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 요즘 가족들이 TV 소리 너무 크다라고 말하나요? 그럼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청력 문제보다 더 직접적으로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발에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발이 저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든다면 이건 신경 손상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성 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해요. 국내 연구에서 당뇨가 있는 분들의 절반이 말초 신경 손상을 보였다고 해요.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는 막이 손상되고 신경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도 막히면서 신경이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가 점점 발바닥 전체로 퍼지고 나중에는 발목까지 올라오죠. 어떤 분들은 양말을 신은 것처럼 감각이 둔해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고 하세요. 64세 김철수님은 못이 박힌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셨대요. 저녁에 신발을 벗고 보니까 발에서 피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감각이 없으니까 상처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처가 감염되면 괴사로 이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절단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발을 살펴보셔야 해요. 상처나 물집, 색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예요. 발톱도 잘 관리하셔야 하고요. 한번 손상된 신경은 회복이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방이 최선이에요. 혈당을 잘 관리하시면 신경 손상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저릴 때 혹시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계속되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발의 감각 변화와 더불어 눈에서도 중요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안경을 자주 바꾸거나 글씨가 흐릿해지는 것도 혈당 변동 때문일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눈이 수정체가 붓고 모양이 변해요. 그러면 초점이 안 맞아서 시력이 떨어지는 거죠. 혈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력도 계속 변하게 돼요. 그래서 안경을 맞춰도 얼마 안 가서 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당뇨 초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진단 전에 시력 변화를 경험했다고 해요. 68세 정미경님은 6개월 동안 안경을 3번이나 바꾸다가 혈당 문제를 발견하셨어요. 처음엔 노안이 심해지는 거라고만 생각하셨대요. 안과에서도 계속 안경만 바꿔주더래요. 그런데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게 나온 거죠. 더 무서운 건 당뇨성 망막병증이에요. 망막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야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거나 시야가 흐려지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력이 자주 변한다면 1년에 한 번은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안경만 바꾸면 해결되지 않아요.
혈당 안정이 먼저거든요. 요즘 신문 글씨가 자꾸 흔들려 보이시나요? 그럼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시력 문제와 함께 상처 치유 능력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처가 2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이것도 심각하게 봐야 해요. 면역력과 혈류 문제로 혈당 이상 가능성이 높거든요.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과 싸우는 능력이 약해져요. 또 혈관이 손상되면 상처 부위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회복이 늦어지는 거죠. 국내외 연구에서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경우 상처 치유 기간이 2배나 길어졌대요. 71세 이문자님은 발톱 자르다가 생긴 상처로 감염돼서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처음엔 작은 상처였는데 2주가 지나도 안 나으니까 병원에 가셨대요. 이미 깊숙이 감염이 진행된 상태였고 결국 수술로 썩은 조직을 제거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상처는 바로 소독하시고 3일 이상 낫지 않으면 전문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특히 발 부위 상처는 빠른 대처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 작은 상처가 유난히 오래 가는 느낌 있으신가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 신호가 가장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인데요. 남성분들의 발기 저하나 여성분들의 질건조 같은 성기능 변화도 혈관 손상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당뇨가 있는 분들의 절반에서 성기능 저하가 보고되는데 이게 당뇨 진단보다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 앞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죠. 발기는 혈관이 팽창하면서 피가 차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고 혈류가 나빠지면 발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신경 손상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성의 경우에도 혈류 감소 때문에 질건조나 감각 저하가 올 수 있어요. 62세 최인호님은 발기부전으로 검사를 받았다가 혈당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셨어요. 비뇨기과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혈당 검사를 권유받았고 당뇨 전 단계로 확인된 거예요. 만약 그때 부끄러워서 병원에 안 가셨다면 몇 년 후에야 당뇨를 알게 됐을 거고 그동안 합병증은 계속 진행됐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변화가 느껴지면 검진과 상담을 받으세요. 혈당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회복 가능하거든요. 혹시 요즘 이전과 다른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7가지 신호를 하나라도 느끼셨다면 이미 몸은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당뇨 악화를 막는 생활 속 실천법.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흰 쌀이나 흰빵, 면 같은 거 대신에 현미나 귀리, 채소 중심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흰 쌀은 소화가 빨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반면에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천천히 소화되고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죠. 그런데 무조건 굶거나 단식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혈당 불안정을 부르거든요. 굶으면 처음엔 혈당이 떨어지지만 몸이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서 저장된 당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가 시작되는 거죠. 채소 먼저 먹고 식후 30분 걷고 늦은 밤 간식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져요. 식사 순서가 정말 중요한데요. 채소를 먼저 드시면 식이섬유가 위장벽을 코팅해서 나중에 먹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줘요. 오늘 저녁 반찬 순서부터 바꿔보실래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요. 이것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정도 차이가 나요.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근육이 당을 쓰니까요. 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요.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갑자기 과격한 운동하시면 저혈당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일주일에 5회 걸으시면 돼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의 강도예요. 요즘 하루 몇 분이나 걸으시나요?
만약 10분도 안 걸으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처음부터 30분을 목표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체중의 5%만 줄여보세요. 비만이 당뇨의 주요 원인이거든요. 특히 뱃살이 문제예요.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져요. 그런데 급격한 다이어트보다 꾸준함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한 달에 2kg 이내로 천천히 빼는 게 좋아요. 70kg이라면 3.5kg만 감량해도 혈당 안정 효과가 정말 커요. 연구에 따르면 체중 5% 감량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50% 이상 개선된다고 해요. 오늘부터 체중을 기록해 볼까요? 매일 아침 화장실 다녀오신 후에 같은 시간에 재시면 돼요. 체중은 하루 중에도 1kg에서 2kg씩 변하니까 같은 조건에서 재는 게 중요해요. 발이랑 피부, 잇몸 상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작은 변화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목이나 겨드랑이 색 변화, 잇몸 출혈, 발 상처를 주기적으로 살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신체 검진을 습관화하시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밤 거울 앞에서 내 피부 색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특히 목 뒤쪽이랑 겨드랑이를요. 거울을 2개 이용하시면 뒤쪽도 볼 수 있어요. 발은 매일 저녁 씻으면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발바닥, 발등, 발뒤꿈치까지 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불면이랑 분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든요. 하루 10분 명상이나 산책, 음악 감상으로 긴장을 풀어보세요. 명상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요즘 잠은 편히 주무시나요? 만약 밤에 자주 깨신다면 이것도 혈당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이 정말 중요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으로 당을 배출하려고 물을 많이 쓰거든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정기적인 혈당 검사도 빼먹으시면 안 돼요. 3개월에 한 번은 꼭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당화 혈색소 수치를 확인하시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거든요. 술은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맥주나 막걸리 같은 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꼭 드셔야 한다면 소주 한 잔 정도가 적당하고 안주는 튀김보다는 채소나 두부로 드세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당뇨 합병증을 훨씬 빨리 진행시켜요.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 같은 전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활 속 실천만으로도 혈당은 충분히 달라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다 기억하시죠? 목의 검은 반점, 잇몸 출혈, 청력 저하, 발 저림, 시력 변화, 상처 지연, 성기능 변화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에요. 몸이 보내는 SOS 신호예요.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훨씬 큰 문제로 돌아와요. 잘못된 상식은 증상이 없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갈증이나 잦은 소변 같은 전형적인 증상이 없으니까 자기는 당뇨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당이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합병증도 시작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올바른 관리는 작은 신호일 때 바로 대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랑 신경, 시력이 함께 손상돼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실명할 수 있어요.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발을 절단해야 할 수도 있고요.
당뇨성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도 3배에서 4배 높아져요.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당뇨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챘을 뿐이죠. 그런데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시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식사랑 운동, 점검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당뇨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셨어요. 혈당이 안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에너지가 생겨요. 피로감이 확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한결 수월해져요.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나아져요. 시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요.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발 저림이나 통증도 서서히 좋아지고 숙면도 취할 수 있게 돼요.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고 활력이 생겨요. 실제로 체중 5%만 줄이고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하는 걸 58%나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거의 60%예요. 이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합병증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약을 줄이거나 끊는 것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지금 혈당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오늘 당장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잠들기 전에 발을 살펴보세요. 상처는 없는지, 색깔이 변한 곳은 없는지, 저린 느낌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면서 꼼꼼히 만져보시고 발가락 사이사이도 확인하세요. 발톱 색깔이나 두께도 보시고요. 그 작은 습관이 큰 합병증을 막는 첫걸음이 돼요. 발 절단으로 이어지는 당뇨발도 대부분 작은 상처에서 시작해요. 그 상처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절단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당뇨는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무시하고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병이 되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식사 순서를 바꾸고 하루 30분 걷고 매일 발을 확인하는 것부터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내용 중에 마음에 남은 신호가 있으신가요? 혹시 본인이나 가족분이 겪고 계신 증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